안녕하세요. 실비아 UI 임용입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우리가 10달 동안 연간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1월부터 5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강의에 따라서 강사의 성향에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진행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달을 조금 당겨서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를 진행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암기와 이해까지이거든요. 문제풀이, 하반기 강의는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하반기 강의라고 하는데, 이 하반기 강의에서는 내가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하는 능력이 실은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 또 그것이 곧 실력으로 연결되는, 점수로 연결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연습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는 6월부터 10월까지를 하반기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9월부터 10월까지 최종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처럼 진행되는 모의고사가 9, 10월에 진행이 되죠. 그럼 6월에서 8월까지는 요 문제풀이 실은 실력이 형성되는 거, 적용하는 실력이 형성되는 건 6월에서 8월까지예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시험장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6월에서 8월까지 문제풀이를 기출 형식이 아닌 우리가 상반기에 완두콩에서 하듯이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로 하게 된다면 문제 적용 능력이 형성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 형식과 기출 동형에 가까운 문제 또는 기출 동형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문제풀이를 적용을 해보셔야 실제 그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실비아가 진행하는 6,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영역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9, 10월과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6, 7, 8월은 말 그대로 영역별이에요. 영역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철학 문제, 발달 심리, 놀이 이론 각각의 파트로 나누어서 기출 동형 모의고사를 푼다는 거고요. 9월, 10월에는 통합형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하나의 문제 안에도 여러 영역이 통합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통합형 문제가 왜 어려우냐 하면 이 문제가 어느 영역에서 출제됐는지부터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 이론을 적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영역별에 대한 문제풀이, 모의고사가 연습이 안 되신 경우에는 통합형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느 영역의 문제지? 누가 얘기했지?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알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설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단 현상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알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는 것을 설단 현상이라 그래요. 입에서 혀 끝에서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경우. 보통 우리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론을 몰라서 풀기보다는 설단 현상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형 문제를 그 설단 현상 없이 자동화 내서 풀려면 영역별로 어떤 기출 동형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통합형 문제에서 이건 무슨 영역에서 출제됐구나를 바로 자동화돼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화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딱딱딱딱 알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알고 있음에도 못 푸는 건 설단 현상 때문이고요. 고득점을 받는 노하우는 자동화거든요. 그 자동화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6, 7, 8월에 영역별 문제풀이가 아닌 영역별 모의고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실비아 유아 임용에서는 영역별 문제풀이 기출 동형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연습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다라면 우리는 상반기부터 진행해 왔던 완두콩 문제풀이가 바로 그 기출 동형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해볼 수 있는 기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문제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완두콩 누리가족 및 신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6, 7, 8월에 기출 동형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기출 분석입니다. 제가 이 기출 분석을요, 실은 몇 년 전, 한 1, 2년 전에는 상반기 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출 문제는 통합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론을 알아야만 완벽히 풀이가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론을 아직 모르는 선생님들은 기출을 거의 각인해서 답을 외울 뿐이지 이 답이 도출되는 그 원리나 그 과정을 이해하시기는 힘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이 도출되는 원리나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셔야 실은 시험장에 가셔서 그 노하우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는 경우 실은 실비아가 첫 해에 다패스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임용에서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다패스 강사거든요. 물론 제가 소속돼 있던 학원의 명칭이 다패스기도 했어요. 한때 노량진에 소속돼 있을 때 모두 다패스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다패스 학원에서 다패스다운 강사가 저였어요. 정말 다패스를 시킨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그분들을 서울과 대구 현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그 두 곳에 모두 1차를 전원합격시킨 노하우는요. 실은 기출 분석을 상반기에도 한번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실은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진행되는 기출 분석은 토막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선생님들이 답을 각인해서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을 할 때 조금 선생님들이 정말 그 원리나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암기한 것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그때는 1000명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은 실은 올인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뽑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올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 열의를 가지고 왔다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영상에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선발 인원수가 300, 500, 300명, 400명, 500명 추세가 되니 많은 분들이 일을 병행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출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소요하실 시간이 선생님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정말 해야 할 건 다 하면서도 똑똑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진행을 안 했고요. 그 대신 선생님들이 이론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상반기 강의 5월 중순쯤에 끝났어요. 저는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해서 5월 말까지 끌지는 않아요. 5월 중순 중에 이론 강의가 끝내서 지금 하반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오늘 전국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반기 문제풀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완벽하게 하신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신 부분을 6월에 우리가 기출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가면서 기출 문제란 이런 거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답이고 왜 이 답이 도출이 되며 논란이 되는 답은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논란이 되는 답 중에 필요 없는 논란이 만들어진 문제는 어떤 거고를
확실히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유아 임용은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든 난이도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난이도에서 과락, 만점에 40%, 과락을 피하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100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생님들을 틀리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참 재밌게도 합격을 하시려면 아주 작은 난이도부터, 낮은 난이도부터 최고의 난이도까지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최고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학부를 졸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렵고, 또한 이론을 완벽히 정확하게 모르셨을 때는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피해가는 그것이 왜 선생님들이 이 오답을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까지, 그것까지 분석해서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강사예요. 실비아. 그 역할은 실비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아는 선생님들의 답안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어떤 것이 정답이고 모범 답안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답안이고, 또는 어떤 것이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데 논란이 되는 답안이고, 어떤 것이 논란이 있어야만 하는 답안인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슬프게도요, 우리 기출문제의 5% 정도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출제자의 오류가 분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명시하지 않아서 우리 문과, 인문과학의 특성에 따라 이 답과 저 답이 다 될 때가 있거든요. 인문과학은 이공계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논리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철학적인 파트에서 이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 학자는 반대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라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학자로 풀 때는 A라는 답이 나오고 이 학자로 풀 때는 B라는 학자의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출문제 2025학년도 문제를 보면요. 문화, 다양성의 요소 중에서 뭐 답하라라는 게 있는데, 다양성의 요소라는 것을 멜렌덱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풀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의문이에요. 제 책에 소개된 멜렌덱의 다양성의 요소 외에 다른 학자가 제시한 다양성의 요소가 없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되는 학자가 멜렌덱이었기 때문에 멜렌덱의 다양성의 요소를 근거해서 작년 답안을, 모범 답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전공서에 다른 다문화 학자가 다양성의 요소를 제시한 게 있다면 그 문제에서는 어떤 학자를 근거로 하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도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중정답, 그런데 그 학자가 한 명도 아니고 3개, 4개, 5명, 3명, 4명, 5명 많았다면, 이론의 개수가 많았다면 그 모든 이론들을 다 정답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다양성의 요소, 특히 그 문제 예시를 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학자 없이 이렇게 제시했을까? 적어도 그 문제를 내려면 멜렌덱이 그 다양성의 요소를 NAYS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멜렌덱에 근거해서 또는 NAYS에 근거해서 답하라, 이런 명확한 출제 근거가 제시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중, 3중, 4중 답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전공서를 다 검토해서 다양성의 요소가, 다문화의 다양성의 요소가 멜렌덱이 제시한 것밖에 없나?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언제 하게 되냐면, 저도 유아 강사를 처음 했을 때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는 그 문제 하나만 꽂혀서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다른 이론으로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답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유아임용을 첫 해에 이런 문제를 내본 적이 없어서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 제가 문제를 오류가 있게 낸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되고 정정이 안 된다면 그 답도 정답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아임용 기출문제를 보세요. 선생님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출제, 이런 문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저도 유아임용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도 처음 내는 첫 해에는 그런 오류, 문제 오류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10년을 이 유아임용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이분 이런 문제 처음 내시나? 이번 출제자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셔서 내셨나? 아니면 기존 분들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모르시나? 그분들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풀이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현장에서 유아임용 강의를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출제자로. 그게 5년인가 몇 년인가 제한사항이 있어요. 당신이 유아임용에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으면 이 출제위원으로 5년간 제한이 됩니다. 만약 우리를 속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형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되게 뭐 법적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서 출제위원 풀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이런 유아임용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또는 5년, 10년 전에 했던 분들이란 뜻인데, 그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양성의 요소가, 작년 문제 중에서 다양성의 요소가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조금 용감하셨다. 멜렌덴 말고 다른 학자의 다양성의 요소가 어떤 전공서에 있다라면 그것도 근거로 해서 답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쩌려고 문제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출제 근거 없이 내셨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되는 것도 하반기 강의예요. 어디에서? 기출 분석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 강의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비아와 함께가 아니라면 반드시 실비아 기출 분석 이론은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하이 클래스에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 기출 강의가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아니고 다패스 학원의 유튜브 채널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학원과 제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 기출 강의는 학원과 내가 모두 자본을 투자해서 정말 유아임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지 말고 계속 공개하자라는 어떤 합의를 다패스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다패스 유튜브 채널에 다른 강사 강의는 다 지워졌어도 실비아 강의는 살아있어요. 실비아 강의는 살아있고 그 강의가 기출 강의예요. 그래서 만약 하이 클래스에서 실비아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거기 조회수가 거의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선배들, 그 당시에 제가 뭐 다패스 시킬 때, 그리고 뭐 추시의 초수들 합격시킬 때, 그때 그 노하우, 그 강의거든요. 그 중에서 논술 강의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논술은 틀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그걸 촬영하고 나서 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논술 강의는 들으실 필요 없고 나머지 강의는 들어보세요. 그 강의만큼 잘된 강의가 없어요. 물론 그 강의가 연령별 누리과정 때 찍은 강의이기 때문에 연령별 누리과정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거는 빼고 들으시면 돼요. 해설서,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알고 싶다면 이쪽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게 제가 아마 2000년인가 찍었을 거예요. 2019년인가 2000년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뒷강의는 없거든요. 그 뒷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서 실비아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유튜브 기출분석 그 강의를 들으면 왜 실비아가 이렇게 자신있게, 때로는 교만할 정도로 자신있게 그 실비아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말을 딱 아실 거예요. 저는 제 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 답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제답값 상충되는 답이 아닌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려요. 물론 선택은 선생님들 몫이에요. 선생님들은 몫이지만 적어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실은 교육과 가스라이팅은 그닥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은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설명하지 않고 주입을 해요. 그런데 실비아 강의는 주입식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왜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나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려요. 가감없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실비아 강의를 사이다 강의라고도 하고, 이런 직설적인 성격의 강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낯설음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불분명한 강의, 주입식 강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강의에 지치신 분들을 실비아를 한번 선택하고는 끝까지 합격하실 때까지 실비아 강의 외에는 저는 다른 강사 강의는 못 듣겠어요 라는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두드러지는 강의가 기출분석 강의니까 꼭 들어보세요. 지금 유아 임용을 하는 선생님들이 유아 교육계로는 실비아라고 하는데요. 강사인 저는 유아 교육 개론보다 더 강점인 것이 기출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 유아 임용과 관련된 모든 유아 교육 강의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 부분이 순간순간 자동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들어보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저와 하반기 강의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실비아 유아 임용 하반기 강의요. 요거 하반기 강의인데 지금 제가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학원 사이트에 가면 팝업으로 뜰 거고요. 팝업으로 만약 안 뜨잖아요. 그러면요. 선생님들 요거 닫기 누르고 그 수강 신청으로 실비아 수강 신청으로 들어가면 유아 임용 단가 강의 치시면 어디 학교 설명회에 넣나 내가? 아니면 하반기 강의에 넣나? 단가 강의 치시면 요 밑에 하반기 강의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 별별 기출 분석 보시면 요렇게 표가 여기 안에 강좌 설명에 하반기 강의 스케줄을 같이 올려놨어요. 요거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6월 7일 현장은 토요일, 동영상은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현장 강의를 토요일에 진행하고 그 전에 월요일 전에 강의를 찍었다고 할지라도 강의는 월요일 날 자정까지 올라가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전국 모의고사가 6월 7일, 9일에 진행이 됐었어요. 제 1회차 전국 모의고사일 뿐만 아니라 최종 모의고사의 1회차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반기 패키지나에 등록하신 선생님들은요. 연간 패키지나 하반기 패키지에 등록하신 선생님들은요. 전국 모의고사가 아닌 최종 모의고사 1회차로 전국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게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미 최종 모의고사가 이미 1회차가 진행이 된 거고요. 미리. 그 다음에 6월 14일부터 영역별 기출 분석이 6주간 먼저 진행돼요. 그리고 요 6주간 완두콩 문제풀이 2가 누리과정 및 신이론이 함께 4주 동안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2일, 7월 8월에 영역별 모의고사, 영역별 문제풀이가 아닌 우리 모의고사를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영역별 모의고사가 6주간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기출 분석과 영역별 모의고사를 12주 동안 함께 진행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고. 근데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요. 우리 유아 임용에서 고득점을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이유는 두 과목을 아주 수준 높은 하이 클래스의 어떤 두 과목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서 힘들고 또 어쩔 때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아 임용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근데 여기서 반복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6월, 7월에 6주간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한 번을 완벽히 반복을 하고 7, 8월에 영역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을 완벽히 반복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함께 하면서 억지로라도 2번을 통째로 반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올인보다는 일병행이나
그 다음에 일을 안 하셔도 육아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들의 반복 연습까지도, 반복 그 훈련까지도 제가 담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방법 말고 좀 똑똑하게 가자. 서로 힘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증대되는. 그래서 6, 7, 8월에 한번 통째로 하기 위해 영역별 기출분석 먼저 하고, 영역별 기출분석이 끝나갈 무렵에 영역별 모의고사를 다시 통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9, 10월에 최종 모의고사를 하면서 한번 통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하반기 강의가 진행이 돼요. 원래 지금 저랑 연간 따라오시는 분들은 연간 때 제가 이 영역별 기출분석과 영역별 모의고사를 6, 7, 8월에 두 개 동시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한 거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전과 오후에 두 과목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이 혼란스럽고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보다는 6, 7월에 6주간 이거 하고 그거 끝내면 6주간 그 영역별 문제 모의고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도 낫고 저도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6, 7월에 그 영역별 기출 분석만 나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완두콩 문제풀이 이 누리과정 신이론이 4주간 여기 진행될 거예요. 자,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 제가 완두콩 문제풀이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완전히 문제가 달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한번 선택하신 분들은 다른 강사 강의를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싹 바꿨어요. 똑같은 강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이 있고 작년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가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고 새로운 문제를 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어서 제가 완두콩 문제풀이 강의에는 작년 강의를 부록으로 올려놓고 또 새로운 강의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작년 문제로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올해 새로운 문제로 연습해보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래서 6, 7월에 그렇게 나가고 7월 12일이 되면 너무 많이 안 기다리셔도 돼요. 7월 12일이 되면 바로 영역별 모의고사 나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올해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뭐냐면 뭐 작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40대인 저도 처음 경험하는 계엄과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과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시간에 진행된 정권 교체 이런 것들에 어떤 입장이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나 교사 선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교사 선발이 늘어난다는 건 유치원 교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올해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올해부터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저출산해서 뭐 폐교하는 유치원들 있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유치원 교사를 많이 선발했던 거는요. 아이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공립유치원 교사를 많이 선발했던 1000명씩 선발했던 시대에는요. 사립을 없애고 국공립화시키면서 특히 공립화시키면서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을 많이 선발했거든요. 그게 전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립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 당시에 전전 선생님들 공립교사는 많이 선발했지만 사립은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공립을 공부하신 사립 선생님들도 사립 출신 선생님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와서 바뀐 전 정권에서는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없었죠. 이미 닫은 유치원 말고 전전 정권에서 이미 닫은 유치원 말고 전 정권에서는 사립이 문을 닫아야 된다. 국가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리고 공립교사 선발수는 쭉 내려갔거든요. 우리 아직까지요. 모든 그 유치원을 공립화 시키려는 그 움직임이 정권이 바뀌면서 멈췄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립 선생님 선발수는요, 그 저출산과 상관없이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고, 지금 문 닫는 초등학교들 많잖아요. 초등학교들은 이미 다 공립화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저출산의 타격을 받게 되죠. 공립 유치원들이. 거기 문 닫는 초등학교들을 유치원 교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우리도 당면하긴 하지만, 그래서 문 닫는, 아주 오지에 문 닫는 유치원들도 있어요. 지금 공립 유치원인데. 그렇지만 사립을 공립화시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다면 공립 선생님 선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수 때문에 아니라 사립화가 너무 돼 있어서 이미 무상교육으로 갔는데 너무 사립화가 되어 있어서 공립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선발수가 늘어났어요. 지금 영유아 완전 무상 가려고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완전 무상 간다고. 그래서 이미 무상교육이 시작됐는데 만 3, 4, 5세 같은 경우는 완전 무상은 뭐지?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비는 완전 무상이지만 그 외 등등등 기타 비용들은 사립 같은 경우는 아닌가 봐요.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내시는 돈이 많은가 봐요. 그걸 완전 무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처럼. 그러려면 국가가요, 사립으로 다 지원 못 해줘요.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공립화 시킬 수밖에 없고, 잘 됐다. 초등학교들 저 남는 교실들 다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야? 그 유치원 애들 줘. 이렇게 하면서 공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완전 무상을 시키려면.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어요. 이 정권을 바뀌는데 찬성을 했냐 반대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를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이미 우리 대통령은 바뀌었고, 그러면서 여당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교사를 많이 선발하고 교사 공무원을 많이 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왔듯이 그 과거의 이 여당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좀 1000명 시대에서 정권 바뀌면서 3, 4, 500명으로 떨어졌잖아요. 500명으로 떨어졌다 점점점 떨어졌잖아요. 물론 전 정권 말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조금 더 용기 내서 올해부터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올해 공부 쭉 해오셨던 분들 하반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이 공부를 올해, 내년, 내후년에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셨다가 올해는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야 돼요. 선생님도 안 그러면 후회해요. 선발 인원수가 많아지면 더 뒷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 조금 못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한 거 아까우신 분들 다시 돌아오셔서 조금 요 정권에서는 희망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들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길 외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선생님, 제가 지금 유아 임용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치원 임용고시 강의가 유아교육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신여대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는 사범대학 소속이거든요. 제가 졸업한 성신여대 사범대학에서 이 유아 임용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최초고 유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유아교육 내에서는 직장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직업적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성향이 현장과 맞아서 그런 시도를 잘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어떤 커리어를 줄 수 있는 거는 공립유치원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든 시기가 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그 길을 가다가 잠깐 발을 들였다가 유학이라는 다른 길을 가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길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 못했던 공립유치원 현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흔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가끔씩 그래요. 저도 올해 선생님들과 같이 시험 볼까요? 저도 가서 유치원 선생님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끄는 곳이, 가슴이 끌리는 곳이 그 유치원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사립가려니까 어때? 나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내 가슴이 끄는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공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탄처럼 저도 갈까요? 올해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험 볼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뭐라 그러냐면 올해 말고 내년에 보세요. 올해는 저부터 가고요. 교수님은 언제든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공립유치원 현장은 정말 평생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잘 맞아야, 나랑 잘 맞아야 가게 됐거든요. 제가 졸업하는 시기에는 서울은 안 뽑거나 뭐 그 다음에는 한 명 뽑았나?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에 비하면 3, 4, 500명을 뽑는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조금 몇 년 전처럼 1000명까지 늘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올해부터는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하반기 강의 그렇게 알아두세요. 하반기 강의 여기 날짜 다 정리해놨죠? 요대로만 따라오시면 당신은 합격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합격하시니까 실비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 실비아 강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게, 사전 안내를 드리는 게 먼저니까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모의고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 영역별 기출분석과 완득국 문제풀이, 누리과정 및 신이론편. 그리고 7월 12일부터 영역별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영역별 모의고사 진행.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1주차는 전국 모의고사로 진행이 됐고 9월 6일부터 바로 2주차 들어가서 8회까지 완벽히 하는데요. 중간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 연휴를 제가 이번에는 넣지 않았어요. 최종 모의고사 기간에. 일 병행하시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했는데, 실은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밀린 공부 완벽하게 선생님들 개인 공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고, 그 추석 기간은 우리가 연휴 쉬고 이렇게 10월 말까지 계속 최종 모의고사 진행하시고, 시험일까지 2주 정도 남거든요. 강의 끝나고 2주를 비워드려요. 자기 공부할 수 있게. 요때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요때 실력이 200%, 300%, 400% 만들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의 어떤 되새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에 1월 8일 날 가셔서 당당히 고득점 받고 합격하실 수 있는 스케줄이니까 실비아 유아 일명을 선택하신 선생님들답게 이렇게 하반기 강의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하반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